안녕하세요. 하늘향기 상조입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상조와 장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소중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래, 막상 상을 당하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상조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상조 가입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져볼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전한 상조인가? 친절한 상조인가? 바가지를 씌우는 상조는 아닌가? 당연히 잘 모릅니다. 보통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상조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크게 선불제, 후불제, 그리고 상조보험이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는 대체로 잘 알고 계시죠? 보람 상조, 프리드, 예당. 선불식은 내가 선택한 상조 상품의 금액을 약정 개월 수로 나눠서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60만원짜리 상품을 월 만원씩 360회 내는 거라고 치면 360 나누기 12는 30이죠. 한마디로 360만원짜리 상품을 월 만원씩 30년 할부로 구입한 거죠. 너무 길다 싶으면 월 3만원으로 약정하면 한 10년이면 할부가 끝나네요. 여기서 모르는 분이 참 많은데요. 상조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월 3만원씩 3년을 내다가 장래가 발생하면 3 곱하기 36개월 하면 108만원, 360만원 마이너스 108만원 하면 252만원. 그러니까 장래 끝나기 전에 252만원을 일시불로 내셔야 합니다. 후불식 상조는 간단합니다. 장래가 발생하면 그때 상조 상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장래가 끝나기 전에 전액 일시불로 내는 거죠. 보통 발인 전에 내시는 겁니다. 그 밖에 상조 보험이 있는데 보통 금융사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합니다. 상조 상품은 돈을 내고 서비스 상품을 사는 거니까 조건이 있을 리 없지만 보험 상품은 보장을 받는 거니까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결정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현물 제공이냐 현금 제공이냐 하는 겁니다. 현물 제공은 보험회사가 이 회사와 협약된 상조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조회사가 약관대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내 소중한 선택권이 사라지죠.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상조회사에 원하는 금액으로 장래를 치르는 게 낫겠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상조보험보다는 사망보험이 낫지 싶은데 아니면 이자라도 붙는 정기적금을 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요점 정리표를 보시면 선불식의 장점은 후불식의 단점이 되고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장래를 장례식장에 맡길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러본 유경험자라면 장례식장에서 상조 사용 안 하시면 분향소 비용 및 여러 가지를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권유를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위탁하면 정직하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상조 서비스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 받으셨습니까? 반면에 상조회사에서는 부당한 비용 청구가 없을까요? 의심은 끝이 없죠.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서비스를 구분해서 받으시면 이 문제가 대부분 해소됩니다. 상조회사와 장례식장과 적당히 서로 견제 감시가 되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은 자체 또는 위탁 상조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상조회사와 똑같은 일령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이 또한 소비자가 양측의 비용을 견적받고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제 장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임종 소식을 듣게 되면 원하는 지역의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만약 원하는 장례식장에 비어있는 분향소가 없다면 차순위로 생각하는 다른 장례식장을 알아봅니다. 장례식장이 결정되면 장례식장에 고인 이송과 앰뷸런스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송 비용을 꼭 확인받아야 합니다.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맘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갈 경우 과한 이송비와 또 위생처리비, 수시비, 또 선조치비 등 다양한 항목의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게 뭔 소린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황도 없습니다. 여하튼 장례식장이 결정되면 화장하실 경우 화장 예약, 그리고 시설 임대 계약과 가격, 음식 주문 방법과 가격, 용품 가격 등을 안내받고 장례가 시작됩니다. 상조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조회사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담당 장례 지도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때 필요한 걸 모두 말씀하세요. 원하는 장례식장 예약, 화장 예약, 고인 이송 요청 등. 차후 변심에 의해 장례식장을 바꿀 경우 숙련된 장례 지도사라면 비용 청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임대 계약과 가격, 음식 주문 방법과 가격, 용품 가격 등을 안내받고 장례가 시작됩니다. 자, 장례가 시작되면 첫날에는 영정사진을 제작하고 영정사진 주변에 재단꽃 설치하고 온라인 부고, 상복 착용, 접객 도우미 배치, 음식 이런 준비들을 하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일반 유교, 불교는 초례 또는 전상례 등의 예식을, 기독교와 천주교는 고인께 헌화하는 예식을 선행하는데 무엇이든 유족의 결정과 요청을 반영합니다. 2일차에는 염과습을 하는 입관식이 있습니다. 보통 염 또는 입관식이라고 하죠. 입관식 준비는 담당 지도사와 입관 지원 지도사 둘이서 고인을 모실 관을 장식하는 관 세팅, 그리고 입관 시 사용될 입관 용품의 정리, 고인의 위생 처리 등을 합니다. 입관식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엄숙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담당 지도사가 준비해드리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모습보다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으로 조치해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현대식 장례는 일반적으로 화장의 경우 수의까지만 입혀드리는 소렴을 합니다. 매장의 경우 소렴을 한 후 장매로 감싸고 다시 21매로 여미는 대렴을 합니다. 자, 이처럼 시신에 여러 차례 매듭을 하는 이유는 시신을 곧고 바르게 잡아들임과 동시에 시신이 흙 속에서 육탈이 진행되는 동안 유골이 흩어짐을 방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풍습이 있죠. 입관식이 끝나면 종교별 예식을 진행하고 발인 일정을 체크해서 준비 사항을 숙지합니다. 발인일이 되면 종교별 발인 예식을 진행하고 발인 시간에 맞춰 고인을 모시고 갈 리무진과 버스가 대기합니다. 리무진에는 고인의 관을 싣고 고정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법이 화장인 경우 화장장까지만 고인을 모셔다 드리고 리무진은 철수합니다. 이때 버스만 대기하고 화장이 끝나면 다 같이 버스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화장된 유골의 경우 산골, 봉안, 자연장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산골은 유골을 뿌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봉안의 경우 실외형과 실내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외형 봉안의 경우 기능성 봉안함을 쓴다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실외형이 실내형보다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연장인데요. 자연장에는 크게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장은 잔디에 고인의 유골을 묻고 그 위에 표석을 놓아 위치를 표시합니다. 수목장은 나무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나무의 품종과 크기 등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크죠. 봉안묘의 경우는 대리석과 오석과 같은 석물로 묘 형태의 석실을 만들고 그 내부에 봉안함을 안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장은 허장하지 않은 시신을 그대로 땅속에 묻는 장법인데요. 지역 풍습에 따라 관은 버리고 시신만 묻는 탈관, 관제 시신을 묻는 관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조와 장례에 대한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향기 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